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하락의 대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길어야 2달 봅니다. 진짜 길어야 2달. 연말이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 브리핑을 한번 봅시다. 8월 23일입니다. 토요일이죠. 반등이 피보나치 0.5에서 나왔다. 이제 조정 ABC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B파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 여기서 A파동 완성,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해서 B가 완성, 그리고 이때부터 C를 대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넘지 않는다면은 이 시나리오가 계속 유효할 거다. 그래서 정고점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숏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알트코인이 튄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대상승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참 많은 것을 실사하는 단어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그냥 얘기를 했을 거면은 비트코인의 대상승이 끝나간다라고까지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상승이 끝나간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불장이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저 폭발적인 상승에 비해 비트코인은 전고를 못 넘기는 모습이 마치 2021년 5월의 비트코인 차트와 오버랩이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2021년의 5월 차트를 돌려보셨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2021년도 5월 딱 이때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이 존재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구간들도 꽤나 큰 폭의 조정들이었습니다. 30%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죠. 이제는 느끼죠. 30% 얼마나 큰 조정이었는지를. 여기서도 지금 한번 볼까요? 30%가 내려갔고 여기서도 30%가 내려갔고 이렇게 큰 조정들이 나오면서도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30%씩 조정 주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이 뭐냐? 결국은 고점을 찍고 내려간 이후에 전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 고점을 찍고 내려간 이후에 탈환하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 퍼센테지가 힘에 겨워하는 게 보이죠. 상승의 폭이 완화되고 있죠. 여기서도 상승의 폭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면 어떤 그림을 그려지게 되냐? 여기서는 너무나 이쁜 웨지가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이런 느낌의 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5년 8월입니다. 우리 반감기가 언제 있었죠? 2024년에 한번 있었죠.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죠. 2020년도에 있었고 이때도 2020년 5월쯤이었을 거예요. 약 1년 후에 거의 고점에 다다랐고 미친 듯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370일 정도 걸렸죠. 결국은 반감기 이후에 1년간 올랐죠. 그러면 거의 한 540일 정도가 되네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2024년 4월 반감기 이전부터 올라온 게 이전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려 500일 가까이 지났어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기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거의 2배가 올랐죠. 68,000인데 지금 13만 불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다우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직은 아닌데 다우 이론상 고점을 계속 높이죠. 그러다가 이때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하이로우 되다가 로우로가 나왔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짧게 볼게요.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출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도미너스죠. 이때 기간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일자 잘 보세요. 2021년 4월달부터 여기 최저점 5월 2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트가 시루 하고 있죠. 알트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솔라나는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좀 못하긴 했지만 얘도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좀 느껴지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때도 보세요. 내려가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고요. 반등 주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캔들 하나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해요. 지금 우리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 어딘가가 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빅숏을 준비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저 폭발적인 상승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전고를 못 넘기는 모습이 이때와 오버랩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이때부터 저는 이제 또 숏 잡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ABC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C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주봉, 일봉 모두 음봉이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하락의 대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길어야 2달 봅니다. 진짜 길어야 2달. 이제 8월 다 끝났죠? 9월이죠? 그러면 10월, 11월쯤 되면은 이제 슬슬 애들 롱 물려가지고 막 나중내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전이랑 완전히 100% 같진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말이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더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트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얘가 15만 불, 20만 불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긴 해요.
아직은 더 나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시장이 거역할 수 없거든요. 불장이 이렇게나 길게 나왔는데 그때 뭐 이것도 상승장이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이 기간에 맞먹는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계속 더 상승을 한다? 아무리 기간이 들어오고 뭘 했다 하지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확실한 건 여기 있죠. 여기. 만약에 얘가 저점이 이렇게 갱신된다. 그러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여기를 동일하거나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찍힌다면 더 이상 하이로우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얘가 이 상태에서 반등을 줬는데 오지게 많이 줬어. 그래서 여기 멈췄어. 이렇게 멈추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 거의 20% 가까이 준 거죠. 반등을. 그런데도 여기가 로우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번에도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라. 저는 이 저점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반등보다 얘가 반등이 더 크다. 이 말은 결국은 비트 유동성이 알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언젠가 와야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이게 있죠. 우리는 이걸로도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진짜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진짜 이런 급락이 나왔어. 이런 급락이 나올 때 당연히 우리는 매수를 피할 거고요. 운이 좋다면 숏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볼륨이 있죠. 밑에 있는 이 거래량도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트 폭발적인 거 이때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알트 폭발은 비트코인 안 올라갈 때 나옵니다. 안 올라갈 때.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알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 지나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이. 이때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안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지가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때였어요. 두 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구간에 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비트 올라가다가 로우 만들고 그 다음에 로우 하이를 만들어요. 이 로우 하이를 만들 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예요. 알트가. 그 말은 아직 로우로 안 만들었죠. 그러면 알트의 진짜 미친 듯한 폭발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 저때 이더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한번 볼까요? 거의 안 오른 것 같아도 40% 5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네요. 이때.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알트장 다 왔습니다. 지금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1. 비트 고점 다 온 게 아닌가. 2. 비트 하락 로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3. 비트 반등 로우 하이를 만들 때 이때 알트 폭등.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코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4. 지구 종말. 이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다 있을 겁니다. 이때 뭐 하겠어요? 비트 숏 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배가 아픈 상태예요. 전 이때 비트 숏 칠 거고 비트 하락 로우로까지 쭉 가져가면서 반등 준비를 해야겠죠. 이때 단기 저점 매수, 단기 롱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구 종말 온다. 최소 한 달이 있다 온다니까요. 참 무서운 게 지구 종말 온다 이러면은 사람들 딴 거 기억 못해요. 이 위에 거 싹 다 기억 못하고요. 빅쇼트를 했다. 지금부터 풀쇼트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빅쇼트를 했는데 올라갔네. 그런 문해력과 그런 지능이면 코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다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숏 쳤다가 롱 쳤다 할 겁니다. 막 와리가리 칠 거예요. 지금부터 풀쇼트 안 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가설일 뿐이에요. 이 가설이 맞아 떨어지면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컨펌이 되는지도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전점 공유 드릴 거고 해석도 해드릴 거예요. 돈 안 잃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처음에 시작할 때 일꾼 SCB 4개 가지고 시작하잖아. 처음에는 본진만 먼저 잘 불린 다음에 그 다음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고 그 다음 공격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일꾼 4마리 가지고 적 본진에 공격 안 가잖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어쨌든 찍으면 때는 저는 또 단기롱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단기롱을 들어가는데 아마 저는 비트를 할 것 같은데 비트보다는 이때 알트 적극적으로 롱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등이 온다. 근데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것 같다. 이것도 확인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럼 또다시 불장 연장인데 떨어졌다가 못 넘기는 것 같다. 이러면요. 들고 있던 알트들 충분히 낭낭하게 수익 봤을 거고 비트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을 볼 거니까 이때 다 팔 겁니다. 전량 입절. 여기서 몇 천만 원 더 버는 것보다 여기서 몇 억을 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제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무포 들어갈 거고 할 수 있으면 숏을 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매매 계획을 가져갈 거고요. 이게 막상 닥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다음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또 기회는 올 거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회복, 탄력성 키워갑시다. 그래서 다들 살아남읍시다. 고생하셨습니다.